지금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딸이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이죠. 아빠, 미국 교육이 틀렸어요. MIT 대신 카이스트로 진학할 겁니다. MIT 조기 입학 확정, 세계 올림피아드 물리학 금메달리스트 18살 엘레나. 동양 교육을 무시하던 그녀가 우연히 한국에 들렸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암기만 하는 후진국 교육이라며? 인천공항 도착 10분 만에 그녀의 오만함이 박살났죠. 아버지가 30년간 믿었던 신념을 딸이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7일의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보스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자란 18살, 물리학에 푹 빠진 학생이에요. 제 아버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죠. 저도 양자역학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MIT 조기 입학을 확정지었어요. 제 세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국 교육은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죠.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고르고 토론으로 사고를 키우는 시스템이요. 반면 한국 교육은 암기만 강요하는 딱딱한 체계라고 믿었어요. 아시아 학교들은 시험 점수만 쫓는다던데. 전 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교육 위기가 터진 거예요. 전국 학력 평가 점수가 바닥을 쳤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격차가 화제가 됐죠. 뉴스는 연일 한국과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을 칭찬했어요. 교육부는 급기야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수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체험하고 보고서를 쓰라는 거였죠. 솔직히 거부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한국에 가야 해? 창의성 없는 곳에서 뭘 배우겠어? 하지만 아버지와 학교의 설득에 결국 짐을 쌌어요. 12명의 미국 학생 중 한 명으로 마지못해 인천공항에 내렸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군대처럼 엄격할 거라고 상상했죠. 친구 세실리아가 속삭였어요. 여기 학교 아마 교복 입고 줄 서서 밥 먹겠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주일만 버티고 보고서 써서 돌아가자.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첫날, 한국 학교 정문에 들어서며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봤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교정은 깔끔했죠.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 아냐? 한국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웰컴 투 코리아. 영어로 환영한다고 말했죠. 그들의 친절함이 어색했어요. 저렇게 밝은 척해도 속으론 시험 스트레스에 짓눌렸겠지. 제 편견은 단단했어요. 그러나 첫 수업이 모든 걸 바꿨어요. 물리학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교실 한가운데 홀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3D로 회전하며 펼쳐졌죠. 학생들은 태블릿을 들고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오늘은 양자 얽힘을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팀으로 아이디어 내보세요.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한 학생, 세진이 제게 손짓했어요. 엘레나 같이 풀어볼래?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 속에서 입자들이 얽히며 춤추듯 움직였어요. 세진이 설명했어요. 이 AI가 각자의 답변을 분석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줘. 제가 배운 건 교과서와 계산기 뿐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했죠. 이게 정말 학교 수업이라고? 세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점수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 순간 제 편견에 금이 갔어요. 한국 교육이 암기 중심이라고? 천만에요. 이건 제가 MIT에서도 보지 못한 혁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세진이 물었어요. 엘레나 어땠어?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충격적이었어. 근데 이게 특별한 수업인 거지. 매일 이런 건 아니지? 세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점심시간 와봐. 더 놀랄 거야. 그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점심시간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이 학교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첫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홀로그램 수업, 협력하는 학생들, 그리고 세진의 따뜻한 미소.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처음으로 제 편견에 의문이 들었어요. 내일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점심시간이 되자 세진이 저를 급식실로 안내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없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이라면 냉동 피자, 너겟, 탄산음료가 전부였거든요. 부유한 학생들은 밖에서 사 먹고 가난한 학생들만 줄 서서 먹는 곳이었죠. MIT 부속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급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일 뿐이었죠. 급식실 문을 여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테이블과 의자까지 하나하나 정돈되어 있었죠. 미국 학교 식당의 끈적거리는 바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죠. 진짜 충격은 배식대 앞에서 시작됐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쌀밥,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무료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죠. 세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먹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 영양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준비해요. 학생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국에서는 급식 업체가 최저가로 납품한 음식을 데워서 주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음식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불고기는 부드러웠어요. 나물 반찬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죠. 세실리아가 감탄했어요. 엘레나, 이건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이야. 과장이 아니었어요. 맛도 영양도 완벽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였죠. 미국에서는 무료 급식을 받으면 가난하다는 낙인이 찍혔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청소 아주머니도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김치를 흘렸는데 주변 친구들이 바로 일어나 함께 닦아줬어요. 아무도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괜찮아, 나도 어제 그랬어라며 위로했죠.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는 실수하면 스마트폰으로 찍혀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일쑤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더 놀란 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잔반을 분리하고 식판을 깨끗이 닦아서 반납했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어요. 심지어 바닥에 떨어진 밥알까지 주워 담는 학생도 있었어요. 왜 다들 알아서 치워? 제가 세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쓴 거니까 우리가 치우는 거지. 그래야 다음 사람도 깨끗하게 쓸 수 있잖아. 세진의 대답이 단순하면서도 깊었어요. 그리고 급식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급식 아주머니께서 학생들에게 인사하셨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니? 학생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교육이었어요. 감사하는 법,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었죠. 세실리아가 속삭였어요. 엘레나, 이거 봤어? 저 구석에 혼자 먹는 학생한테 친구들이 다가가서 같이 먹자고 하네. 정말이었어요. 외톨이를 만들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죠. 한 학생이 다가가 말했어요. 혼자 먹으면 밥이 맛없잖아. 같이 먹자. 자연스럽고 따뜻한 배려였어요. 세진이 특별한 걸 보여줬어요. 엘레나, 저기 봐.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식도 있어. 정말 놀라웠어요. 채식주의자, 무슬림,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한 맞춤 급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미국에서는 먹기 싫으면 굶어였는데 한국은 모든 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급식실 한쪽에는 영양정보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오늘 메뉴의 칼로리, 영양소, 원산지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학부모님들이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세진이 설명했어요. 이런 투명성과 신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방학 때도 급식이 나와? 제가 물었죠. 응, 집에서 제대로 못 먹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야.
세진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급식실을 나서며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한국 급식 어때요? 선생님이 물으셨죠. 정말 놀라워요.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교육의 시작은 건강한 몸이에요. 배고픈 아이는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으로 봤어요. 몸과 마음, 인성까지 함께 키우는 거였죠. 미국에서는 성적만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사람 자체가 중요했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너희는 모두 소중해.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너희를 똑같이 아낀다. 이런 평등과 사랑이 한국 교육의 기초였어요. 세실리아가 말했어요. 엘레나, 우리가 한국에 대해 정말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따뜻한 나라인 줄 몰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겨우 이틀째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걸 배웠어요.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이 암기 위주라고? 시험만 중요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 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진정한 교육이었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는 평등과 배려의 교육.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과학 실험실을 본다고 했죠. 내일은 과학 실험실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또 어떤 놀라운 걸 보게 될까?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이 기다려졌어요. 과연 한국의 과학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제 전공 분야인 만큼 더욱 기대가 됐어요. 셋째 날 아침 세진이 저를 과학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엘레나, 오늘은 너가 정말 놀랄 거야. 그의 눈이 반짝였죠.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MIT 실험실보다 뛰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학교는 세계 최고의 연구시설을 자랑했으니까요. 실험실 문이 열리자 숨이 멎었어요.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이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있었어요. 학생들마다 개인 AI 튜터가 태블릿에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고등학교 실험실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MIT 대학원 실험실보다 더 첨단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짓했어요. 엘레나, 같이 실험해 볼래? 이름은 하늘이었어요. 그녀가 화면을 터치하자 DNA 이중나선 구조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손가락으로 회전시키고 확대하며 염기 서열을 직접 조작할 수 있었죠. 우린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며 배워.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실험을 시뮬레이션 할 거야. 하늘이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대학원에서나 하는 실험인데 여기서는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이었죠. 한 팀이 성공하면 다른 팀들이 박수를 쳐주고 실패하면 함께 원인을 찾아줬어요. 잠깐, 여기 염기 서열이 이상한데? 한 학생이 말했어요. 바로 옆 학생이 달려와 도왔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어제 같은 실수했거든. 서로의 실험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숨기고 경쟁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공유했어요. AI 튜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엘레나, 양자역학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맞춤형 실험을 추천해드릴까? 제 관심사와 수준을 파악해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3D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AI가 제안했죠. 정말 놀라웠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니까요. 실험 중간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과 후에 노벨상 수상자들과 화상 멘토링이 있어. 너희 아버지도 가끔 강연하시던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버지가 한국 학생들을 멘토링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미국 학생들에게도 시간을 잘 내지 않았거든요. 응, 한국 정부가 세계 최고 과학자들과 연결해줘. 우리가 직접 질문하고 조언받을 수 있어. 하늘의 말에 충격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려면 특별한 커넥션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작년에는 물리학상 받은 안톤 자일링거 교수님이 우리 실험 조언해 주셨어.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험실 한쪽에서는 로봇팔이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실험은 로봇이 대신해.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야. 세진이 설명했죠.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뤘는데 한국은 기술로 안전을 보장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학교에서 실험 사고로 학생이 다쳤던 기억이 났어요. 더 놀라운 건 실패 박물관이었어요. 실험실 한쪽 벽에 학생들의 실패한 실험 결과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실패도 배움이야 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각 실패 사례마다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개선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실패를 숨기지 않아. 오히려 공유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 토마스 에디슨도 전구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실패했잖아. 한 학생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실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온도 조절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조언을 해줬죠. 다음엔 온도 센서를 2개 설치해봐. 냉각 시간을 늘려보는 건 어때?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문화가 신선했어요. 오후에는 3D 프린터로 분자 모델을 직접 만들었어요. 화면 속 가상 분자를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론과 실습의 완벽한 결합이야. 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설계한 단백질 구조가 3D 프린터에서 실제 모형으로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실험실 곳곳에는 학생들의 연구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분해, 박테리아 연구, 태양전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AI 개발 같은 진짜 연구들이었어요.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이 한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죠. 당연하지. 우리도 과학자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 하늘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작년에 우리 선배는 국제과학저널에 논문도 실었어. 미세먼지 필터 개발로.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고등학생들이 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실험실을 나서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기술을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바꾸는데 활용하고 있었어요. 개인 맞춤형 학습, 안전한 실험 환경, 실패를 포용하는 문화까지. 모든 게 학생 중심이었어요. 세실리아가 감탄했어요. 엘레나, 우리 학교 실험실이 구식처럼 느껴져. 이렇게 첨단 시설을 모든 학생이 쓸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MIT가 자랑하던 최첨단 시설도 여기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소수 엘리트만이 아닌 모든 학생이 이런 환경에서 배운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갖췄을까? 세진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자원이야. 그래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지. 그날 밤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아빠, 한국 실험실이 정말 대단해요. MIT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시큰둥했어요. 장비가 좋다고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니야, 엘레나. 중요한 건 창의성이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투자한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의 미래, 그들의 꿈과 가능성에 투자한 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의 토대가 아닐까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내일은 문화축제를 보여준다고 했어. 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대. 세진의 말이 떠올랐어요. 과연 한국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넷째 날이 기다려졌어요. 넷째 날 학교 전체가 들썩였어요. 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죠. 엘레나, 오늘은 공부 말고 우리 문화를 보여줄게. 세진이 신나게 말했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과학은 인정하지만 문화는 케이팝과 드라마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정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첨단 AR 기기를 착용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과거와 미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신기한 광경이었죠. 이게 뭐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늘이 설명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퍼포먼스야. 봐, 저 학생들이 부채춤을 추는데 AR 글래스를 쓴 관객들은 용이 춤추는 걸 볼 수 있어. 정말이었어요. 전통 춤 위에 디지털 아트가 겹쳐져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한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한글 캘리그라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엘레나, 너의 이름을 한글로 써줄게. 붓을 든 학생이 말했어요. 엘레나가 엘레나로 변하는 과정을 보며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거든. 그 학생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통차 시연이 한창이었어요. 차를 마시는 건 단순한 음료 섭취가 아니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지. 차를 따르는 학생의 손짓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어요. 미국의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죠. 가장 인상적인 건 사물놀이 공연이었어요. 북, 장구, 징, 꽹과리의 소리가 어우러져 가슴을 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디지털 비트와 함께 연주한다는 거였어요. 전통 리듬과 현대 전자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우리는 전통을 버리지 않아. 현대와 융합시켜 더 발전시키는 거지. 세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화상통화 요청이었어요. 축제 소음 속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 통화를 받았어요. 엘레나, 보고서는 잘 진행되고 있니?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일 얘기였죠. 네, 아빠. 한국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들의 약점을 잘 파악해. 특히 창의성 부족과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뤄. 아버지의 지시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MIT 입학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마. 너의 미래가 달린 일이야. 아빠, 그런데 한국 교육이 생각보다 혁신적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제가 말을 꺼내자 아버지가 끊었어요. 엘레나, 너가 거기 간 이유를 잊었니? 놀러 간 게 아니야. 미국 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게 너의 임무야. 하지만 아빠, 여기 학생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중요시해요. 그게 오히려 더 창의적인 결과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경쟁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니? 너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게 경쟁의 결과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빠, 제가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행복? 그건 성공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야. 일주일 후 돌아오면 바로 MIT 면접 준비를 시작할 거다.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따뜻한 축제 분위기와 아버지의 냉정함 사이에서 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축제장으로 돌아왔어요. 학생들이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엘레나, 같이 만들어. 하늘이 손짓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세진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엘레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엘레나, 우리는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나눠.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괜찮아. 정말 괜찮아. 김밥 만드는 법 가르쳐줘.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과 세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친절하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죠. 김밥을 말면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어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서로의 김밥을 맛보며 칭찬하는 학생들을 보니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꽉 누르면 안 돼. 세진이 부드럽게 가르쳐줬어요. 세실리아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엘레나, 방금 너의 아버지랑 통화했지?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경쟁과 성공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엘레나, 여기 와서 너가 달라진 것 같아. 더 편안해 보여. 세실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 온 후 처음으로 진짜 웃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의 통화로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저녁이 되자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이 시작됐어요. 한국 전통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죠. 홀로그램과 실제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출연진이 함께 노래할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는 가사가 가슴을 울렸어요. 미국에서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함께하면 가능해라고 가르쳤어요. 그 가사를 들으며 오늘 아버지와의 통화가 떠올랐어요. 혼자 1등이 되는 것과 함께 성장하는 것, 무엇이 더 의미 있을까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하늘이 제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한복 인형이었죠. 엘레나가 한국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엄마였어요. 엘레나, 아빠가 많이 화났더라. 너가 한국 교육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제가 답했죠. 알아. 하지만 너의 미래를 생각해. MIT 그리고 아빠의 기대.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갈등이 깊어졌어요. 가족의 기대와 제가 발견한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흔들렸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오늘 본 한국 문화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포용하는 지혜였죠. 전통 부채춤에 AR을 입히고 사물놀이에 전자음악을 더하는 창의성. 이게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엘레나, 괜찮아?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런데 세진아, 너희는 부모님 기대와 너의 꿈이 다를 때 어떻게 해? 제가 물었죠. 세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도 부모님 기대가 크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썼어요.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함께의 의미를 배웠다.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빛나는 게 더 아름답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신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걸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5째 날. 팀 프로젝트를 경험한다고 했어요. 과연 한국의 협력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 어떤 느낌일까?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5째 날, 세진이 신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과학 테마 방탈출이랑 로봇 워크샵을 할 거거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방탈출? 그게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침 수업이 끝나고 특별 활동 시간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야. 창의성과 협력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활동이지.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학교 건물 지하에 특별히 만들어진 교육용 방탈출 공간이 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학교 특별 활동실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방탈출이 아니었어요. 퀀텀 랩 탈출이라는 이름부터 특별했죠. 이건 물리학 전공 대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만든 거야. 진짜 과학 지식이 필요해. 하늘이 설명했어요. 6명이 한 팀이 되어 들어갔어요. 방 안은 실험실처럼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복잡한 방정식들이 가득했어요. 60분 안에 양자 전송 장치를 작동시켜 탈출해야 합니다. 안내 음성이 들렸죠. 처음엔 각자 따로 단서를 찾았어요. 저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진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하늘은 양자 얽힘 관련 퍼즐을 풀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잠깐, 이거 혼자서는 못 풀어. 세실리아가 깨달았어요. 각자 푼 퍼즐을 합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정말이었어요. 6개의 퍼즐 조각이 합쳐져야 하나의 암호가 완성되는 구조였죠. 엘레나, 너가 푼 방정식의 해가 뭐야? 2.71828. 그거 자연상수이잖아. 내 퍼즐 답은 3.141559. 파이네. 우리는 서로의 답을 공유하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학 상수들이 특정 순서로 배열되면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구조였어요. 두 번째 방은 더 어려웠어요. 레이저 미로를 통과해야 했는데 한 사람이 거울 각도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이 프리즘을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이 타이밍을 맞춰야 했어요. 하나, 둘, 셋. 우리는 손발을 맞춰가며 레이저를 목표 지점에 도달시켰어요. 이거 진짜 팀워크 없으면 불가능하네. 제가 감탄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협력이 필수였어요. 마지막 방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학실험 시뮬레이션이었죠. 정확한 비율로 용액을 섞어야 해. 한 사람이 계산하고, 한 사람이 측정하고, 한 사람이 혼합해야 해. 하늘이 지휘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5분밖에 안 남았죠. 서두르면 실수해. 차분하게 하자. 세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침착하게 각자 역할을 수행했어요. 제가 몰롱도를 계산하고, 세실리아가 정확히 측정하고, 하늘이 조심스럽게 혼합했어요. 삐빅. 성공입니다.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성공했어요. 우리는 모두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죠. 그 순간의 성취감은 혼자 상을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해냈어. 팀워크 최고. 모두가 기뻐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바로 협력의 힘이구나라고 중얼거렸죠. 방탈출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로봇공학 워크샵에 참가했어요. 오늘은 재난 구조 로봇을 만들 거예요. 강사님이 설명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4명이 한 팀이 되어 만듭니다. 각자 역할이 나뉘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 세진은 기계 설계, 하늘은 센서 시스템, 그리고 새로 합류한 가은이는 디자인을 맡았죠.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하나의 로봇을 만드는 거야. 강사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바퀴보다 다리가 나아. 아니야, 안정성을 위해 궤도가 좋아.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토론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장단점을 함께 분석했죠. 엘레나 말도 맞고 가은이 말도 맞아. 그럼 하이브리드는 어때? 평지에선 바퀴, 계단에선 다리 모드로 전환하는 거야. 세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타협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3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작업했어요. 서로 막힌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낌없이 칭찬했어요. 엘레나, 너의 코딩 진짜 깔끔하다. 가은이 디자인 센스 대박이야. 미국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해도 각자 자기 부분만 하고 합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함께 만들었어요.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죠. 로봇이 완성되자 테스트 시간이 왔어요.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 인형을 구조해 오는 미션이었죠. 우리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지를 빠르게 달리다가 계단을 만나자 다리 모드로 전환했어요. 됐어. 작동해. 우리는 함께 환호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로봇이 멈췄어요. 왜 이러지? 당황스러웠죠. 다른 팀들이 다가왔어요. 배터리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우리 예비 배터리 써. 이 경쟁 상대인데도 서로 도왔어요. 로봇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무사히 인형을 구조했어요.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박수를 쳐줬어요. 너희 팀 아이디어 정말 창의적이야. 다른 팀의 칭찬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워크샵이 끝나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목적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었어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경험을 하는 거였죠. 그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녁이 되자 오늘 함께한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를 경험해봐. 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치킨과 맥주, 우리는 콜라를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엘레나, 오늘 어땠어? 하늘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미국에서는 팀워크라고 해도 결국 개인 평가를 받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우리가 해낸 거잖아. 가은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이 있어.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미국은 빨리 가는 것만 중시했는데 한국은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진행 상황을 보내라. 짧고 차가운 명령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신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진정한 협력의 기쁨을 맛봤다. 혼자 100점 받는 것보다 함께 80점 받는 게 더 값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놓친 나머지 20점을 채워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진짜 100점 아닐까? 세실리아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엘레나, 너 정말 달라졌어. 한국 오기 전엔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으로 경쟁에 압박 없이 순수하게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내일은 한국전쟁 기념관에 간대. 한국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세진이 말했어요. 역사라. 과연 한국의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6째 날도 기대가 됐어요. 6째 날 아침 버스를 타고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어요. 세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야.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해. 솔직히 전쟁 역사가 현재 교육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었어요. 기념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형제의 상이 보였어요. 남북으로 갈라진 형제가 포옹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전쟁 때 많은 가족이 헤어졌어. 7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 하늘이 설명했어요. 전시관에 들어가자 처참한 전쟁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 고아들. 1950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가이드가 설명했죠. 한 전시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로 공부하는 모습이었죠. 배움을 멈출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믿기 어렵지? 세진이 말했어요.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 어른들은 너희가 배워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니. 다음 방에는 전후 복구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국가 예산의 큰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다는 거였어요. 밥 먹을 돈도 부족한데 학교부터 지었어.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죠. 교육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 한 할아버지의 증언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머리와 의지는 있었죠. 자식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자식 학비를 위해 끼니를 거르곤 했어. 하늘이 말했어요. 내 할머니도 그러셨대. 당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보냈어. 전시관 한쪽에는 60년대 교실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나무 책상, 낡은 칠판, 그리고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는 문구. 저 책상 봐. 한 책상에 3명씩 앉았대. 세진이 가리켰어요. 교과서도 부족해서 돌려받고 연필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썼다고 해. 그런데 놀라운 사진이 있었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죠. 그들에게 교육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어. 가이드가 말했어요. 세실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가이드가 웃으며 답했어요. 교육의 힘이죠. 한 세대 만에 문맹률 80%에서 0%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다음 전시실에는 경제성장 그래프가 있었어요. 60년대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교육이었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자원이 되었어요. 벽면에는 역대 노벨상 후보들과 세계적 과학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분들 모두 전쟁 후 세대예요. 폐허에서 공부해서 세계 무대에 선 거죠. 그 중에는 제 아버지와 함께 연구한 한국 과학자도 있었어요. 엘레나, 이것 좀 봐. 하늘이 한 전시물을 가리켰어요. 70년대 새마을 운동 사진이었죠. 온 마을이 함께 학교를 지었어. 돈이 없으니 노동력을 제공한 거야. 주민들이 벽돌을 나르고 지붕을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육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어. 세진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교육을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봐. 급식, 무료 교과서, 공공 도서관.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특별 전시실에서는 이상가족 이야기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북에 두고 온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살았다면 훌륭한 의사가 됐을 텐데. 화면을 보던 한국 학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야. 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해. 그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마지막 문구를 봤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 교육으로 미래를 연나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어요. 생존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간절함이었죠. 밖으로 나오니 현대적인 서울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70년 전엔 여기가 폐허였다니 믿어지지 않아. 세실리아가 감탄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우연히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세진이 인사를 드리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있네. 우리가 싸운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야.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 직후 미군들이 초콜릿을 주면 아이들은 먹지 않고 팔아서 연필을 샀어. 그게 더 중요했거든. 그 시절 아이들에게 연필은 초콜릿보다 소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빠른 성장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교육 그리고 함께라는 정신이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했으면 불가능했어. 다 같이 잘 살자고 했기에 가능했지. 식당을 나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미국은 이미 부유한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 원동력이 교육이었고 그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었어요. 엘레나, 이제 왜 한국이 교육에 진심인지 알겠지? 세진이 물었어요. 응, 너희에게 교육은 단순한 출세수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이구나. 제가 답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메일을 썼어요. 아빠, 한국의 교육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예요. 이건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아버지의 답장은 차가웠어요. 감상에 빠지지 마라. 객관적인 분석을 원한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때로는 숫자와 데이터보다 역사와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 교육의 뿌리를 봤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폐허 위에 세운 꿈이었다.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AI 학습 허브를 방문한다고 했어요. 과거에서 시작해 미래로 향하는 한국 교육의 여정.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7째 날, 한국 교육의 미래를 보러 AI 학습 허브에 갔어요. 건물 외관부터 미래적이었죠. 유리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건물은 그 자체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부가 만든 미래 교육 연구소야. 세진이 설명했어요. 모든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또 무료라는 말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최첨단 시설을 이용하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했거든요. 입구에서 AI 안내 로봇이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보스님. 오늘 체험하고 싶은 학습 분야를 선택해주세요.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양자물리학을 선택할게요. 제가 말하자 로봇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은 개인 맞춤형 학습실이었어요. 의자에 앉아 AI가 제 학습 스타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나님은 시각적 학습자시네요. 수직보다 그래프와 시뮬레이션을 선호하시는군요.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화면에 제 수준에 맞는 양자역학 문제가 나타났어요.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난이도였죠. 문제를 풀 때마다 AI가 실시간으로 난이도를 조절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실수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AI의 격려가 따뜻했어요. 놀라운 건 AI가 제 표정과 뇌파까지 분석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5분간 휴식하시겠어요? 정말 제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 타이밍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인화예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모든 학생은 다른 속도로 배우죠. AI는 각자에게 최적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해요. 빠른 학생은 더 빠르게, 느린 학생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배울 수 있었어요. 다음 방은 협력학습실이었어요. 전 세계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죠. 지금 독일, 브라질, 케냐 학생들과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하늘이 보여줬어요. 홀로그램으로 각국 학생들이 나타났어요. 언어 장벽은 AI 동시통역으로 해결됐죠. 한국 학생들은 태양광 기술을, 독일은 풍력을,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를 연구해서 공유해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난해 우리 팀이 개발한 정수 필터 디자인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감정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학습만큼 중요한 게 정서적 안정이에요.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AI가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제안했어요. 공부가 고통이 되면 안 되죠. 즐거운 탐구가 되어야 해요. 한 학생이 수학 문제로 좌절하고 있었어요. AI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시 심호흡해 볼까요? 이 문제는 단계별로 접근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설명했죠. 학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미국에서는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연구원이 들었는지 말했어요. 여기서는 못하는 학생이 없어요. 다만 각자의 속도가 다를 뿐이죠. 모든 아이는 재능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키워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에요. VR 체험실에서는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현장, 그리고 미래 화성 기지까지. 체험하면서 배우면 절대 잊지 않아. 세진이 말했어요.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이 시스템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40% 향상됐고, 더 중요한 건 학습 흥미도가 80% 올랐다는 거예요. 점수보다 중요한 건 배움의 즐거움이에요.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한 중학생이 대학생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배우기도 해. 하늘이 웃으며 말했어요.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학습 공동체였어요. 체험이 끝날 무렵 연구소장님을 만났어요. 미래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인간다움이죠. 뜻밖의 답변이었어요. AI가 발달할수록 더 중요한 건 공감, 협력, 창의성 같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해요.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AI는 학생들이 더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이 철학이 한국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미래 교실을 체험했어요. 교실 벽이 사라지고 우주가 펼쳐졌어요.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어야 해. 세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목성의 위성을 탐험하며 과학을 배웠어요. 교과서 속 딱딱한 지식이 살아있는 경험이 됐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될까? 세실리아가 감탄했어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협력적이겠지.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고. 허브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미국은 개인의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한국은 모두의 성장을 추구했어요. 어느 쪽이 진정한 발전일까? 답은 이미 명확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8째 날. 비무장지대에 간다고 했어요.
분단의 현장에서 한국이 꿈꾸는 미래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일기장에 썼어요. 일주일 동안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암기식 교육, 창의성 없는 시스템, 모두 편견이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 8째 날 아침 버스를 타고 비무장지대로 향했어요. 세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야.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해. 창밖으로 철조망이 늘어선 길이 계속됐죠.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세진이 설명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논밭 사이로 군인들이 보였어요. 분단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임진각 평화공원에 도착했어요. 비무장지대 전체를 돌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분단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 하늘이 설명했어요. 공원 입구에는 자유의 다리가 보였어요. 전망대에 올라서자 북한 방향이 보였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저 멀리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죠. 저 너머에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지.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 전시관에서 분단의 역사를 봤어요. 한 가족이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진 사연, 70년 넘게 생사도 모른 채 기다리는 이상가족들. 몇 년 전 이상가족 상봉 때 80대 할머니가 북에 있는 아들을 60년 만에 만났어.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가슴을 울렸어요. 북에 두고 온 딸이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똑똑한 아이였는데, 공부시켜주고 싶었는데, 할아버지의 눈물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교육의 기회조차 빼앗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이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세실리아가 물었어요. 세진이 답했어요. 포기하면 정말 끝이잖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하면 언젠가 통일됐을 때 북한 동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야. 평화공원을 걸으며 세계 각국에서 보낸 평화의 메시지를 봤어요. 베를린 장벽 조각, 히로시마의 평화종, 각국의 평화기원 돌들이 있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보였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육에 열심일까? 이제 알겠어? 세진이 물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지식은 빼앗을 수 없었거든. 그래서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섰고 교육이 우리의 무기가 됐어. 전망대 한쪽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리본들이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이 만날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어. 같은 하늘 아래서 웃을 수 있기를 하나하나가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저도 리본에 메시지를 썼어요. 교육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꾸며. 엘레나 보스. 리본을 매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분단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전시물 앞에서 발길이 멈췄어요. 남북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였어요. 언젠가 남북 학생들이 같은 교과서로 공부할 날을 준비하고 있어. 하늘이 설명했어요. 역사 해석은 다르지만 과학과 수학은 같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책과 지식으로 평화를 만드는 거네.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더 발전하고 개방적이 되면 통일도 가까워질 거야.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우연히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또 만났어요. 젊은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고마워.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통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가능하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교육받은 세대가 이뤄낼 거야. 버스로 돌아오는 길 모두가 조용했어요. 무거운 역사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때 세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야. 통일이 되면 북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배운 걸 나눠줄 거야. 하늘이 말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꿈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한국 교육의 진짜 동력이었어요. 나눔과 공존의 정신. 서울로 돌아오며 창밖을 봤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분단 국가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전상이었죠.
이 모든 게 교육의 힘이야. 세진이 말했어요. 우리는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했어. 그날 밤 숙소에서 결심을 굳혔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고. 이곳에서 본 건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 그리고 교육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아버지에게 메일을 썼어요. 아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여기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1등이 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를 잘 써서 이 경험을 미국에도 전하고 싶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 송별회가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 9째 날, 송별회장인 학교 강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함께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라는 문구가 가슴을 울렸어요. 세진이 먼저 나와 인사했어요. 엘레나와 함께한 일주일은 우리에게도 특별했어. 너희를 통해 우리도 많이 배웠거든.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죠. 하늘이 깜짝 선물을 줬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로 만든 앨범이었죠. 첫날 어색했던 모습부터 어제 임진각에서 함께 평화를 기원하던 모습까지. 이 앨범 제목은 시작이야. 우리 우정의 시작이니까. 하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됐어요. 전통춤과 케이팝을 융합한 퍼포먼스, 그리고 마지막엔 YOUV 가트. 어프렌드를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불렀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영어로 노래한다는 가사가 마음 깊이 와닿았죠. 제 차례가 됐어요. 무대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죠. 일주일 전, 저는 편견으로 가득 찬 오만한 학생이었어요. 한국 교육을 비판하러 왔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경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1등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서 배웠어요. 함께 성장하는 기쁨,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말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이 경험을 미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미국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세실리아도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어요. 저도 엘레나처럼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본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이 감동을 미국에도 전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나라의 가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친구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진짜 내일 떠나는 거야? 세진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응, 하지만 꼭 다시 올게.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에 전할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가은이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어. 언제든 연락해. 하늘도 덧붙였어요. 온라인으로도 계속 프로젝트 함께하자. 거리는 문제가 안 돼. 그날 밤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엘레나 보고서 잘 쓰고 있니? 네, 아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빠도 읽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국 교육에 대한 너의 견해를 솔직하게 써라. 그게 진짜 학술적 태도다.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네, 아빠. 객관적이면서도 제가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쓸게요. 세실리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엘레나,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한강을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이 도시에서 일주일을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세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일주일이지만 평생의 친구가 됐잖아. 공항 가는 날 아침, 한국 친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잘 가, 엘레나. 꼭 다시 와. 연락 자주 하자. 포옹을 나누며 눈물을 흘렸어요. 헤어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세진이 말했어요. 엘레나, 너가 한국에서 배운 걸 미국에서 실천해줘.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한국의 교육 철학을 미국에도 전할게. 비행기에 오르며 돌아봤어요. 한국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일주일 전 편견으로 가득 차 이곳에 왔던 제가 지금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해 떠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 협력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보고서는 교육부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여러 학교에 배포됐어요. MIT 입학 면접에서도 한국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개인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면접관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엘레나, 너의 보고서를 읽었다. 객관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더구나. 아버지의 칭찬이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어. 세진, 하늘, 가은과는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온라인으로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플랫폼 개발이라는 주제로 국제과학대회에도 참가했어요. 세실리아는 자신의 학교에서 한국식 협력 학습 모델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반대가 많았지만 시범 운영 결과가 좋아서 이제는 정식 프로그램이 됐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 교육 경험 공유회를 열었어요.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참석했죠. 경쟁만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협력이 더 큰 혁신을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급식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뜨거웠어요. 모든 학생이 무료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한다니 놀라워요.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선생님이 물었어요.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요. 제가 답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저를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초대했어요. 엘레나,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을 소개해줘.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한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는 제안이었죠. 물론 수락했어요.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보람 있는 건 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엘레나 덕분에 경쟁보다 협력의 가치를 알게 됐어. 친구들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팀 프로젝트도 정말 팀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도 변했어요. 최근에는 한국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엘레나, 너가 옳았어. 협력이 더 큰 발견을 가져오더구나. 아버지의 인정이 기뻤어요. 제 꿈도 달라졌어요. 단순히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지식은 나누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최근에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년 여름에 다시 갈게. 이번엔 더 오래 있을 거야. 세진의 답장이 왔어요. 기다릴게. 우리 또 많은 걸 함께 배우자. 제 이야기가 미국 교육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식 교육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물론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협력과 공동체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어요. 최근 학교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편견을 버리고 배우는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한국에 가기 전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물 안개구리였죠.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1등보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요. 저는 엘레나 보스, 이제는 한미 교육 교류의 가교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레나 보스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벨상 수상자의 딸이 한국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시설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철학, 함께 성장하는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분들,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더 많은 엘레나 같은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